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Semi-Supervised 3D Hand Object Pose Estimation with Interaction in Time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박한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트랙트입니다. 3D 핸드와 오브젝트의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는 이러한 이 데이터 부족과 오클루션으로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이 데이터 부족 같은 경우는 3D 쪽은 어노테이팅, 사람이 직접 손수 어노테이팅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부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 데이터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해당 메소드는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 성능만을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포스의 성능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한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반화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은 인트로덕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핸드와 오브젝트 간의 인터랙션에서 발생하는 특징들을 이용을 하고자 하였고요. 특히 이 위에서 그러니까 높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높게 이 핸드와 오브젝트 간의 인터랙션을 하면서 높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동영상이 있으면은 그 동영상이 진행이 되면서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진행이 될 때 이 지속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정확한 에스티메이션 리졸트를 여기서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관점에서 보면은 언라벨 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투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선은 일단 그래서 해당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아래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오버뷰를 보시면 우선은 어노테이트 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 트레이닝 시킨 것으로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새로운 언라벨드 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이것을 훈련 데이터셋을 투자를 시키면 좋을 것 같은 데이터를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뽑아서 다시 그 데이터셋과 원래 있던 데이터셋을 다시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할 때는 여기서 스포셜 앤 템포럴 컨시스턴시라고 했는데 이러한 조건을 걸어서 비교적 불안정하고 부정확한 결과들은 거르고 정확한 결과만을 골라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원래 있던 데이터셋에 추가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스퍼셜 앤 템포럴 컨시스턴시 컨스트레인트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돌립니다. 모델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이렇게 싱글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제 싱글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레슨은 오집과 FPN을 백본으로 삼아서 이 오브젝트 피처와 핸드 피처를 이제 뽑아내고 이제 이 우선은 핸드 피처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핸드 디코더에 통과시켜서 이제 2D 조인트와 이제 이에 대한 3D 메쉬를 결과를 내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피처 같은 경우는 이 핸드 피처와 같이 이제 컨텍스처럴 리스닝 모델에 들어가서 좀 약간이 아니라 그냥 향상된 오브젝트 피처를 가지게 되고 이제 이를 오브젝트 디코더에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6, 어, 6D 포즈의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제 트레이닝 시키기까지 해서 이 초반에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컨텍스처럴 리스닝이라고 이제 향상된 오브젝트 피처를 이제 얻어낼 때 이 모듈이 통과시킨다고 방금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제 이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 핸드와 오브젝트 피처 간의 이제 시너지를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해당 모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 오브젝트와 핸드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컨텍스츄얼 리스닝 모듈을 먼저 보시면은 크게 어텐션 모듈과 이 피드포워드 모듈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이제 어텐션 모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 오브젝트 피처와 이 인터섹트 핸드 피처 여기서는 이제 핸드 부분과 오브젝트가 이제 인터섹트하는 부분에 핸드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 피처에 대해서 우선은 ROI 어라인을 적용합니다. ROI 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의 그 바운디 박스인가 기존의 기존의 그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과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피치 각그 일부의 그리드만 만약에 피처맵을 그 그리드로 나눴을 때 그 그리드의 일부만을 시킴으로써 이제 이 모델의 통과 결과값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에러 값을 구할 때 약간 미스얼라인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OI 어라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ROI를 이제 시키고 그다음에 이 어텐션 모듈에 통과를 시킵니다. 어텐션 모듈에 통과를 시키는데 이제 이때도 이제 그 각각의 이 컴브 레이어를 적용시켜서 이 쿼리 키 밸류라는 이제 이 네이밍으로 해당 모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 피처와 쿼리이고 이제 핸드 피처가 키와 밸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를 이제 이제 이 과정을 이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핸드 피처에는 이 핸드 피처 그다음에 핸드 피처와 이제 오브젝트 피처에 그 각각의 컴브 레이어를 적용하고 이제 이를 어텐션 모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어텐션 모듈에 들어감으로써 그 어, 어텐션 모듈에 오브젝트 피처와 핸드 피처가 들어감으로써 그 특정 어텐션 모듈이 원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여기서도 오브젝트 핸드 부분에서 핸드 부분에서 이제 오브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 포커스하는 역할을 있다고 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어텐션 모듈을 통해서 이 핸드 부분에서 이제 오브젝트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포커스하도록 만들게 하고 이제 이를 다시 오브젝트 피처와 이제 컨캐트 데이팅해서 이제 피드포워드 모듈로 보냄으로써 이제 향상된 오브젝트 픽처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텐션한 결과를 이제 기존의 오브젝트 픽처와 결합을 시키고 이제 이를 이제 피드포워드 모듈에 통감을 시킴으로써 이제 인핸스드된 오브젝트 픽처를
얻게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핸드 디코더입니다. 핸드 디코더는 크게 이 2D 조인트를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네트워크와 이 메쉬를 리그레이션 하는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2D 조인트 로컬라이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호로벌레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히트맵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로스 값은 이제 이 그라운드 트루스 히트맵과 여기서 나온 히트맵의 이제 L2 디스턴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시 리그레이션 네트워크인데, 이제 이는 이 피처와 여기서 통과해온 핸드 피처와 이제 방금 생성된 이제 2D 히트맵을 이제 컴바인 시켜서 어 마노 마노라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인코딩을 합니다. 이제 이 마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D 메쉬를 이제 생성할 때 사용되는 메쉬라고 하는데, 이제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모델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해당 컴포넌트 자체가 디퍼런셔블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이 3D 메쉬를 생성을 해낼 때 이 3D 메쉬를 생성해내는 컴포넌트를 이 마노 모델을 활용을 하고, 이제 다른 부분에 다른 부분은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이제 그 모듈도 물론 디퍼런셔블을 하겠지만, 이 디퍼런셜한 모듈을 이제 끼워 넣으면은 이 전체 프레임워크가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노 파라미터를 이렇게 이 전에 정보를 가지고 마노 파라미터를 이제 인코딩하고요. 이제 이를 가지고 이제 핸드 메쉬와 3D 조인트를 이제 생성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해당 네트워크의 로스 값은 이제 이 아까와 같이 프레딕션과 그라운드 트루스의 L2 디스턴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핸드 디코더에 대한 이 로스 값은 이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람다 H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나온 전에 나온 히트맵에 대한 로스 값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디코더입니다. 이제 오브젝트 디코더는 이제 두 개의 스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 3D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 2D 로케이션을 이제 프레딕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 각 이미지 그리드에 대해서 프로포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이제 그리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용되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로 사용되는 이 그리드 베이스드 메소드, 여기서는 욜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각 그리드에 대해서 컨피던스 스코어를 이제 리그레스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로스 값을 각각 살펴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각 그리드에서 각 컨트롤 포인트에 대한 이제 지오메트릭 디스턴스를 로스 값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스트림에 대한 로스 값은 이제 이 컨피던스 스코어에 대한 에투 디스턴스를 로스 값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이제 그런 트루스 컨피던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나온 그 지오메트리 디스턴스를 이러한 식을 이제 익스포넨셜 펑션에 넣어서 그라운드 트루스 스코어 값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러한 로스 값과 이러한 로스 값을 이제 합해서 이제 오브젝트 디코더의 로스 값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과정을 끝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 모델을 그대로 이제 얼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적용을 시킵니다. 이때 이 얼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 일부 프레임을 고르기 위해서 해당 논문은 스파셜 앤 템포럴 컨시던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핸드에 대해서만 이제 슈도 레이블을 생성을 하고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슈도 레이블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3D 메쉬와 그다음에 3D 조인트를 이제 생성을 해냈는데 이제 오브젝트는 그냥 6D 이제 6D 포스 6D 여기서는 하여튼 6D 포스 6D 그거에 대해서만 그에 대한 정보만을 이렇게 결과로 내기 때문에 이제 따로 예, 일단은 6D의 결과만 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 오브젝트 자체가 일반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따로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슈도 레이블을 생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스파셜 컨시스턴시 컨스트레인트부터 보면은 이제 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해당의 선 모양이 이제 해당 선 이제 딕테트한 선 모양이 정말 이제 선 모양이 가깝냐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빅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3D 조인트와 3D 조인트를 이제 2D 조인트로 이제 프로젝션 할 때 이 프로젝션의 파라미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3D 포인트를 3D 포인트를 이제 프로젝션 시켰을 거와 이제 그냥 2D 프로젝션에 대한 L2 디스턴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E의 값이 이제 가장 작게 나오는 이 파이 값을 이제 그 프로젝션 파라미터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3D를 이제 2D로 프로젝션한 결과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IOU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의 값을 측정을 해서 특정 수치가 넘어가는 것만 실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템포럴 컨시스턴시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이제 해당 조건은 이제 연속되는 프레임이 있을 때 이제 연속되는 프레임이 있을 때 그 이어지는 그 결과의 형태가 자연스러운지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조건 사항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t 프레임이 있을 때 이에 대한 2D 포스 에스티메이션의 디스턴스 결과값이 일정 수치가 안 넘는 거를 이제 활용을 했고 또한 이제 이 만호 파라미터도 이제 어느 정도 부드러운지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 또한 이제 측정 수치가 안 넘어가는 것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각 프레임들에 대해서 이제 쉐이프 데이비에이션을 구해서 이것 또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쉐이프 편차를 구해서 이 쉐이프 편차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제 2배가 넘지 않은 프레임만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프레임들을 고르고 이제 다시 리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이제 여기서는 로스 엔드와 이제 로스 오브젝트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 바이너리 마스크가 추가적으로 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바이너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실행을 시킬 때는 결국에는 핸드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예, 이해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바이너리 마스크를 적용해서 이제 핸드와 인터섹트한 부분에 대해서만 롭스 값을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해당 논문에서 실험한 결과들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CR 모듈이 어떤 결과를 이제 실제로 이제 결과가 잘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먼저 실험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실제로 실험한 결과이고 이 두 번째는 이제 그 CR
크로스 어텐션을 실행을 시켰을 때 실제로 잘 적성이 그러니까 그 인터섹트 오브젝트와 핸드 간의 이제 인터섹트한 부분이 잘 웨이트가 잘 부여가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제 결과들을 보시면은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했고, 이제 인터섹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잘 오류 없이, 여기서 지금 파란색일수록 오류 값이 적은데 이 인터섹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류 값이 적은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섹트한 부분이 웨이트가 잘 부여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인데, 이제 이 오브젝트와 핸드가 직접적으로 인터섹트한 부분이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잘 웨이트가 잘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소타 모델과의 이제 비교 실험한 결과인데, 이제 이전의 모델에 비해서 이제 핸드에러도 더 낮고, 이제 F 스코어 같은 경우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제 3D PCB라는 이제 메시에 대한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 중인데, 이제 이 또한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이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밸리에이션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CR 모듈이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CR 모듈이 없는 경우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핸들을 이제 커리로 사용한 거고, 그러니까 어텐션 모듈 내에서 핸드 피처를 커리로 사용한 실험 경우이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핸드 피처와 오브젝트 피처를 둘 다 커리로 사용한 실험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인데, 이제 일단은 이 실험 결과가 다른 실험 결과보다 더, 조,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어 다만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이 이제 어, 이 핸드 피처와 오브젝트 피처를 둘 다 커리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이 제너라이제이션 성능 부분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한 어블레이션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은 이제 이 슈퍼바이스드든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든 이 CR 모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제 있을 때 없을 때를 비교했을 때 있을 때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중에서도 세미 슈퍼바이스드를 적용했을 때 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필터링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 중에서는 이제 스파셜과 템포럴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각각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이 둘 다 모두를 활용했을 때가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이 스파셜과 템포럴을 이제 각각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같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더 좋은 성능을 그러니까 그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내에서 이제 더 질 좋은 프레임을 골라낼 때 이 두 가지의 컨스트레인트가 모두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수도 레이블의 개수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제너레이티드된 이 슈도 레이블 중에서 이제 몇 퍼센트를 사용했는지에 따른 이 실험 결과인데, 이 프렉션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더 좋아지는 성능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제너라이제이션을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를 이제 적용했을 때가 이제 기존의 슈퍼바이스드 모델보다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끌고 와서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해당 이 FPH 데이터셋과 프리엔드 데이터셋을 이제 따로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적 이제 3D 메쉬를 이제 잘 생성하고 이제 조인트도 이제 더 잘 잡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컨클루ዥ입니다. 이제 여기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3D 랜드 포즈와 6D 오브젝트 포즈를 이제 동시에 에스티메이션하는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 CR 컨텍스추얼 리즈닝 모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상상된 이제 오브젝트 피처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셋을 학습시킬 수 있었고 이제 이 내에서도 이 스파셜과 템포럴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더 좋은 퀄리티 높은 새로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다른 도메인에서도 이제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말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